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4학년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지금 날짜가 10월 29일, 날짜 공표합니다. 네, 10월 29일이고, 아마 요맘때쯤이면 이제 고3이나 N수생들이 뭐를 하느냐, 열심히 문제 풀고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있죠. 자, 이번 강의는 뭐 심각하게 내용을 익혀야 되고 거기에서 막 갈무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편안하게 보세요. 일단 왜냐? 여기 제목 보면 올해 주목해야 될, 조금 더 올려볼까요? 네, 조금 더 올려보면, 자, 24학년도 수능 대비 EBS 연계된 작품 중에서 어느 게 연계될 것이냐? 속된 말로 옛날에 빡! 터지게 얘기했던 건 뭐야? 이거 나와! 이런 건데 요즘 그렇게 하면 작살나지. 안 나오던데요? 내 인생 책임지세요? 뭐 이런 버전이 돼서 약간 톤 다운을 해서 EBS 작품 중에서 올해 좀 연계가 될 만한 후보들 아니면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한번 좀 차분히 정리할게요. 뭐 빡세게 수업하는 내용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면서 아 이런 건가? 혹시 기억이 있나? 아 이거 다시 봐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스크롤을 내려서 하면 이 자료는 내 유튜브에 공개할 거예요. 네, 유튜브에 공개할 건데 여기에요. 주관적인 정리일 뿐입니다. 예, 주관적인 생각이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느 작품이 출제되는 건지 사실 몰라요. 그거 세워나가면 비리잖아. 아, 쇠고랑이 나를 불러요. 교도소의 철창인 나를 친구 삼자고 막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상을 하는 건데 이것의 의도는 뭐냐? 힘들어하는 고3 마지막 한 달 미만 남았을 때 되게 힘들어요. 특히 2주 남으면 빨리 내일이 수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을 위안 삼으라고 힘내라고 응원하는 의미 정도다라는 정도로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 100% 나온다? 아니에요. 그래도 주의해야 될 거. 한 번쯤은 그래도 출제위원들이 살펴볼 만한 거 그거를 추리고 해서 했습니다. 예전과는 좀 차별화돼야 되고 그리고 교과서 교과 과정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교훈적이어야 되고 그죠? 네거티브한 내용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내용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는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특히 문학은 긍정적인 교훈적인 교육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작품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문학은 크게 그게 더 강해요. 자, 그래서 일단 독서 제재.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왜? 모의고사 보면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보면 아, 문학들은 되게 잘 나와요. 수능 당일날 초능력이 나옵니다. 뭐 한 두세 개 틀렸던 친구도 다 맞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자주 나와요. 예, 끝까지 한 친구들은 나와요. 그런데 작살나는 게 뭐다? 첫 번째, 독서. 더 틀려. 여기서 일단 인생 플랜이 꼬이는 거지. 아, 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 그레이드를 낮추거나 우리 그 재종반에다가 돈을 꾸러박아야 되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한 달 얼마? 예,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나 그죠? 두 번째 꼬이는 부분이 어디다? 자, 엄매 선택한 친구들. 예, 두 개까지 틀려도 화작하고 하나 틀린 것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은 두 개까지 틀려도 화작 다 맞은 친구들과 표준 점수가 근사값으로 가요.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런데 엄매에서 갑자기 하나를 더 틀렸다. 인생 나락으로 가기 시작해요. 화작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 틀렸다. 인서울은 말고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은 좀 기웃기웃할 수 있어요. 정시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를 더 틀렸다. 화작 두 개 틀렸다. 아, 내년을 기약해야 됩니다. 등수가 밀려서.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약파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인데 독서를 먼저 꺼낸 이유 가장 아프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보기 싫은 거 먼저 합니다. 자주 정리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독서 다음으로 또 재수없고 힘든 게 뭐다? 고전문학이잖아요. 고전문학 작품 리스트까지 오늘 하고 현대문학은 다음 파트로 좀 넘겨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봤을 때 인문예술제재입니다. 인문예술제재인데 여기서 빠진 건 뭐냐면 복합제재로 출제될 제재가 뭔가냐라는 것은 수능 이틀 전까지 내가 수업을 하죠. 그때쯤 예측을 다시 할 건데 자 일단 인문제재하고 예술제재를 했는데 5대2의 비율이에요. 압도적으로 인문이 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아마 인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만약에 예술제재가 나온다면 복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인문예술제재는 나오거나 말거나 첫 번째, 인문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인문 단독으로 출제되거나 만약에 예술제재가 출제가 된다면 예술제재는 복합으로 출제가 될 건데
복합으로 출제될 때 반드시 인문으로 묶이느냐? 아니죠. 사회로 묶일 수도 있고 과학까지도 묶일 수가 있어요. 예술은요. 특히 건축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학적인 기술적인 영역에서 묶을 수도 있다. 새로운 시도는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 난이도나 지문 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걸로 낼 건데 읽을 만하다라는 건 내용 자체가 쉽다라기보다 EBS에서 다뤘던 거를 좀 많이 비스무리하게 좀 더 예전에 한 문단 정도를 반영해 줬는데 한 두 문단 정도 반영해 주는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판박이로 똑같이 나올 거다 생각하면 안 돼. 두 문단 정도가 거의 비스무리한 내용. 그럼 어떤 게 다르냐? 논지 전개 방식이 좀 다르다든가 아니면 주제가 반대라든가 요런 특징들이 좀 나오게 되겠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으면 하는 글. 아무래도 철학이죠. 철학. 칸트와 니체입니다. 칸트와 니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지문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왜? 그 내용의 문장의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하는 철학적인 용어라든가 그 관점이 중문, 겹문장으로 쓰여져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핵심을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아먹기가 존나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정리해서 압축해서 연결해서 핵심을 잘 뽑아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또 어려운 게 뭐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프로이트 심리학이라든가 아동학, 유아에 관련된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을 때 칼 융과 프로이트는 정말 지금도 엄청나게 배워야 되는 교양으로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그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재미있는 어떤 정신분석학 이론으로서 좀 접근하면 좀 재미있겠죠? 예, 그런 차원으로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예, 요거 소재 쓸만해요. 그죠? 네, 기존과 다르지만 학생들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 가치도 높은 걸로 충분히 순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뭡니까? 논법이요. 3단 논법, 정반합의 3단 논법, 연역적, 귀납적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약간은 좀 응용해서 통계적인 부분이 있고 가설연역법이 있죠. 3단 논법과 가설연역법인데 이거는 논리입니다. 그죠? 논리이고 정신분석이고 요거 니체는 뭡니까? 철학이죠. 해서 지금 선생님이 선별한 거 보면 제목으로 보면 난이도급 있어요. 그리고 대학 교양에서도 강의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야. 그런데 요거를 쉽게 윤색을 해준다든가 문제를 좀 평이하게 낸다면 수능 출제할 때 용 안 먹겠죠. 그 다음, 요즘에 그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몇 년이 됐고, 한국적인, 우리의 주체적인 걸 따지면, 정약용. 한번 따져볼만 하죠. 정약용의 심성론도 아주 좋습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가설 추리 방법이죠. 가설 추리 방법인데 예상할 때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했어요. 벗어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예술제재에서는 음악제재를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음악 제재를 선별했는데 아방가르드 정신, 아방가르다다 그로테스카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한번 지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영역과 음악적인 부분, 그 다음 미술적인 부분과 음악적인 부분이라서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음악 단독 제재가 아니라 복합 소재로 나올 거야. 한 가지 글 내부에서 복합 소재로 나와서 하는데 복합 소재가 나온다면 예술제가 나오는 비교 대조의 내용 전개 방식이 반드시 물어봐질 거예요. 그럼 논지 전개 방식이라든가 윗글에 대한 설명에서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잡힐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문예술제재 이렇게 마무리할게요.